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 전남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먼저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 표결에 당장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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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선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탄핵 표결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여당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와 계파 갈등으로 여당의 전의가 상실되면서 다수의 이탈표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때 62명의 여당 의원들을 참여시켰던 경험으로 판단할 때 내일 여당에서 3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해서 탄핵은 가결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광주 시민단체와 5.18 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탄핵이 될 때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회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꼭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탄핵시킵시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종교계도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도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일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이번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을 향한 호소와 설득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내일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10,000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과 내일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고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목소리를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담화 하루가 지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담화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 책임 회피,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려는 궤변으로 시종일관 이어졌습니다. 사과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저는 답답하고 진심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분노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투표에 국민의힘도 반드시 찬성 투표를 던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들인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의힘당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탄핵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놀랐죠. 옛날 전두환 시절 그거 생각났어요. 탄핵 꼭 돼야죠. 문제가 많죠. 그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담화는 자신이 내란의 수괴임을 자백한 것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곳곳에서도 오늘과 내일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도민들은
TV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관련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운명의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표결 참여와 탄핵 촉구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민심을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오늘로 열흘째. 시민들의 관심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성난 민심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좀 나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좀 약간 좀 머리가 좀 윤석열 진짜 보기 싫어요. 그 얘기에 더 열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열받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싫다는 얘기죠.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단체 회식이 잇따라 취소되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사람이 안 나와요, 시장에. 고기들 많이 죽어서 버리고 말도 못해요. 우리 이제 피해가 많아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는 사라져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반드시 표결에 동참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 대신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그때 화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다 투표하셔서.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뭐 이번에 됐으면 쓰겠어요. 아니 뭐 그런 대통령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찬성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일인 내일 여수와 순천 등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호남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향해 시민사회 등이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인요한 의원이 윤석열 탄핵 투표에 불참하고 12.3 내란 관련 상설특검에 반대했다며 내란 동조자인 인요한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순천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인식은 천박했고 언행은 상스럽고 비루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망상과 극우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도 뉘우침이 없는 대통령.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목포 문화방송 박영훈 보도국장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간첩으로 몰리고 자고 나면 폭도가 돼 있던 폭압의 시절, 피 묻은 얼굴로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가고 짓떨리는 노여움을 간직한 채 살아남은 이들이 숨죽여 흐느끼며 써내려간 역사와 외침, 민주주의여 만세. 극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은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그에게 계엄은 뭐라도 해야 할 일 중 하나였고 자신만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시민들과 국회의장까지 사선을 넘던 시간, 그는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졸로 여긴 내각과 동조 여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짓말, 권좌에 올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그의 대국민 담화 역시 거짓으로 점철됐습니다. 내뱉은 단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은 그가 천박한 단어를 쏟아내던 시간, 품격의 언어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수상 소감보다 먼저 계엄에 답해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삼권 분립조차 이해 못한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마저 부정했습니다. 국정이 힘들다며 인내와 타협 대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납득 못할 음모론을 뗄감 삼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했고 국민 분노는 격앙됐습니다. 가상현실 같은 대통령의 인식 속에 외교도 경제도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비웃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던 번지르한 구호도 무색해졌습니다. 권총을 찬 5살짜리 꼬마에 같다던 그가 아는 책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흥분하고 격노한다는 그의 정신세계를 두고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궤변과 선동의 언어로 벽을 쌓고 갖가지 이유를 가져와 책임을 회피하는 통치자. 쏟아지는 반대 증언에도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로 포장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표적이 된 먹잇감을 어떻게든 잡아넣던 칼잡이 검사의 기억, 권력에 중독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폭군의 권력 중독은 이제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거리에선 아이돌의 노래가 불려지고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퇴행했지만 시민의 힘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겠다며 스스로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대통령.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국민이 주인된 세상,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부산 사람으로 5.18의 의미와 가치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며 광주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가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를 5.18 덕분이라고 말하는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진선 아나운서입니다. 김상봉 교수의 별명은 거리의 철학자입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철학 교육을 해오던 제야 철학자를 전남대가 지난 2005년 특별 채용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인데 국립대 교수로 부임해서도 제야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반 동안 철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에 천착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임무로 살았다는 김 교수는 2015년 발간한 저서 철학의 헌정에서 5.18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있다. 1980년 광주의 역사가 5.18이 있다.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경찰의 차벽으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결국에는 군대 마귀를 동원해야 하는데 5.18 광주 항쟁이라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계엄 국면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책에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5.18이 빗장이 되어서 군인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그분들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결국 5.18을 통해 배운 국민들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사실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그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김 교수는 인생 2막은 제주로 거처를 옮겨 4.3과 여순 사건의 비극의 답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찾아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에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4.3과 여순 그걸 다 그 해방 공간에서의 그 미증류의 비극에 대해서
철학자로서 그 비극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물으려고 합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영감에서 탄생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와 더불어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의 고향인 장흥도 문학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 옆 조용히 자리 잡은 한 마을. 초겨울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내에 들어와 몸을 녹이며 전시된 문학책들을 한 권 한 권 펼쳐봅니다. 한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도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미 많은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지역인 만큼 집필실, 문학관 등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는데요. 문학적 정취를 느끼기 딱 좋은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따님인 한강 선생은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서 자흥에 방문을 많이 하셨던 걸로. 그 앞에 찻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차를 마시고 쉼을 하시고 문학적인 감성을 더 키웠다라고. 서늘한 바닷내음과 책 냄새가 어우러진 자리. 산골짜기 풍경을 그림 삼아 이미 한 번 읽어본 책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 산책로길이 한승원 산책로길이거든요. 문학을 관심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오고 싶어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더욱더 마음이 끌린 곳이었기 때문에. 아빠와 딸이 함께 나란히 앉아 차근히 느껴보는 한강 작가의 글자취.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 한국에서 수상하신 작가시다 보니까 고향이 궁금해져가지고 받아보면서 책도 읽고 한강 작가님 생각도 좀 하고. 한강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빼곡히 적힌 글을 곱씹어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된 독서 공간엔 유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글을 이해하는 게 서툴기는 하지만 한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님을 좋아해서 한강 작가님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직접 와서 이제 한강 작가님이 책을 또 보고 만약에 베트남어도 해석되는 책도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 한강의 글자취가 남아있는 곳,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그의 문체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당론에 따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엔 달라질까요? 부산 MBC는 부산 지역 여당 국회의원 17명에게 탄핵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물어봤지만 탄핵에 찬성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외침이 부산 대학가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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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책과 연필 대신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성대와 부산 가톨릭대, 동의대학교 등 시국 선언이 복물처럼 터졌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자신이 옳다며 변명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런 대통령을 유지시키기 위해 탄핵 투표도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해체하라! 부산 지역 사회 지도층 원로들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탄핵에 대한 동의를, 투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내일 있을 탄핵 결의에 국민의당 의원들 전부 참석해서 찬성하십시오. 부산 MBC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에게 탄핵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참석 여부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 찬성 입장을 보인 상태. 한 명은 당론에 따르겠다.
3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8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돌아온 탄핵 재표결의 날. 탄핵 부결 책임을 물어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장례식까지 치러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이 달라질지 내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엄태영 의원이 내일은 참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론과 상관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는데 탄핵에 대한 찬반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표결하지 않고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의원들. 충북의 지역구인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의원도 당론에 따라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한 모습에 지역사회는 들끓었고 거센 비난은 의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충북 도당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박덕흠 의원 사무실에선 지지자가 보낸 음료와 비누를 폭발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엄태영 의원은 아들이 보낸 탄핵 찬성 독려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TV토론에 나와 당론이 지역 여론과 다를 때 소신껏 하겠다고 했던 이종배 의원도 말과 다른 행동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만약 부득이 당론과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이 다르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제 소신껏 나갈 거고. 이번 주 내내 비난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 뜻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은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충북의원 3명 모두 내일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더라도 자신은 투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사군 박덕흠 의원 역시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에 참여할 것이고 참석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탄핵안 찬반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거를 이 총장에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라서 그걸 갖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내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인데 이미 7명이 표결 및 탄핵에 찬성한 데다 충북의원 2명도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하겠다고 나서면서 탄핵안 개표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MBC 충북은 충주 사선 이종배 의원과 보좌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강원도 곳곳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향해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지 말라며 내일 2차 탄핵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주권자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탄핵 투표로 국민의 삶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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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강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하며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며 여전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불법 계엄 내란숙의 윤석열과 공범임을 자처하며 자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청년들은 관광업과 요식업에서 많이 일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로 연말 대목은커녕 빚만 더 늘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청년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평창 지역사무소 앞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군 의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민의를 저버린 유상범 의원을 규탄하고 내일 탄핵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6명. 이들의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할 탄핵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북 대학가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에서는 10개 대학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적인 퇴진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후배들인 전북대, 예비교사인 전주교대 등 전북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도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들은 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님을 알게 됐다며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다시 물려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켜져 왔음을 통감합니다. 예비교사로서 훗날 가르칠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고 헌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서명운동에는 나흘 만에 도내 15개 대학에서 4,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는 결코 권력자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을 펼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늘어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 의료농단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며 전국의 대학 총장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도내 17개 장애인 단체들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익산 출신으로 1차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배숙은 이세종 열사에게 석고 대제해도 부족하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은 2차 탄핵안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국미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 등이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주시 의회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오늘 부결 처리했습니다. 의회는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만이 아니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7조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은 7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정도인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주FC 지원,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 예산 등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부활했고 Y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등의 예산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